예,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People engage in typical patterns of interaction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roles and the roles of others. 사람들은 얘가 주어져 engage in 한다는 거 어디에 참여하다 이런 뜻입니다. Typical patterns of interaction, 전형적인 양식의 상호작용, 전형적인 형태의 상호작용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전형적인 형태의 상호작용에 참여한다. 그리고 뒤에 based on이 붙었다라는 얘기는 이 based on이 누구 꾸며주려고? 예, interaction을 꾸며주려고 온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수거 중에 be based on이 있죠? be based on, 뭐뭐에 근거하다, 기초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겁니다. 요가 없어지니까 based on. 그러니까 어디에 근거하여 전형적인 형태의 상호작용에 참여한대. 뭐에 근거하여? 어떤 관계에 근거하여. 어떤 관계냐면 between their roles and the roles of others야.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이런 뜻이니까 그들의 역할과 다른 사람들의 역할 사이의 관계에 근거하여 전형적인 형태의 상호작용에 참여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 여기 첫 번째 줄이 주제문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맞춰서 그거에 맞춰서 어떤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Employers are expected to interact with employees in a certain way as are doctors with patients. employer 하면은 고용주, 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용주는 are expected to 하면은 뭐뭐 하도록 기대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 expect 동사가 오형식 문장으로 쓰이는데 어떻게 쓰이냐면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동사하도록 기대하다. 이거는 능동태입니다. 그럼 얘를 수동태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동합니다.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BPP 형태로 쓰는 거니까 be expected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투부정사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주어는 동사하도록 기대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주들은 사장들은 interact with 누구누구와 상호작용하다 이런 뜻이니까 employees니까 이건 직원들이야. 이가 두 개 붙어 있으면 피고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고용인. 그래서 직원들과 상호작용하도록 기대된대. 어떻게? In a certain way. 특정한 방식으로 직원들과 상호작용하도록 기대된다. as. 여기서 as는 뭐뭐처럼 뭐뭐대로입니다. 그렇죠? 뭐처럼 are doctors with patients. 딱 보니까 뭔가 앞에 나온 것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are가 대동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동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뭘 써줘야 되니까 are expected to interact 까지가 여기에 쓰여져야 되는데 이 are 하나로 이 are라는 비동사 하나로 이 긴 문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얘를 대동사입니다. 대동사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대동사를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가 뒤로 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환자들과 그렇게 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 줘야 되겠죠. 그럼 원래 문장은 뭐였겠냐고. 이거였겠죠. As doctors are expected to interact with the patient.
의사들이 환자들과 상호작용하도록 기대되는 것처럼 특정한 방식으로 고용주들은, 사장들은 직원들과 상호작용하도록 기대된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사장이야. 그럼 직원들이 있어. 그러면 직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사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직원들에게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라고 또는 어떤 계획서를 내라고 명령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직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 직원들은 당연히 그 회사에 소속돼 있고 그 고용주가 나를 고용해 줬으니까 직원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자기가 사장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다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직원들이 우리 회사 월급이 너무 적어. 그럼 자기 직원들끼리 같이 동료들끼리는 이 회사 너무 월급이 작다. 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인정도 안 해줘? 이런 이야기는 직원들 사이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옆에 사장이 있어. 사장이 옆에 앉아 있는데 우리 회사 왜 이렇게 월급이 작아? 뭐야 이거 나 제대로 대우도 안 해주고 있어? 이건 뭐야? 온전한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어떻게 사장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렇죠. 마찬가지로 의사는 환자를 대할 때 뭐 어떻게 대해야 돼? 어디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방문했구나. 그러면 이런 질문을 어디가 아프세요? 또는 어떤 질병을 갖고 있으세요? 아니면 예전부터 어떻게 몸에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라고 의사로서 환자를 대해야 되고 환자도 마찬가지겠죠. 환자도 병원에 찾아갔다라는 거는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으면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여기 아픕니다. 여기 어떻게 하면 이게 나을 수 있을까요? 라고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갑자기 환자가 왔는데 환자가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이야. 교복을 딱 입고 이제 병원에 왔어. 그러면 의사의 원래 자기가 해야 될 그 환자하고 상호작용은 뭡니까?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고 그 증상을 통해서 병을 고쳐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학생이 딱 왔다. 학생, 요즘 공부 열심히 해? 성적은 몇 등이야? 학교에서 어떻게 잘 지내? 이런 질문을 한다거나 학생도 환자로서 와놓고서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 오늘 수학 문제를 푸는데 미적분을 제대로 해결이 안 되네요. 선생님 그 미적분 좀 풀어주실래요? 이렇게 하면 뭐야? 우리가 원래대로 기대되는 어떤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벗어난 그렇죠? 그런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위치에 맞춰서 자기의 지위에 맞춰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In each case, 각각의 경우에 이런 뜻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케이스라는 건 여기서는 경우입니다. 각각의 경우라는 건 뭐야? 사장이 직원을 대하는 거. 그 다음에 의사가 환자와 상호작용하는 거. 그죠? 직원과 사장이 상호작용하는 거, 의사와 환자가 상호작용하는 그 각각의 경우에서 행동은 are restricted by 뭐뭐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뭐에 의해서 제한을 받냐면 역할에 따르는 책임, 역할에 따르는 의무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근데 associated with가 붙었어. 그럼 얘는 이렇게 꾸며주고 아까와 동일하게 주격관계 대명사와 비동사는 뭐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associated with, be associated with라는 우리 수거가 있죠? 뭐뭐와 관련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생략됐으니까 뭐뭐와 관련된 역할에 따르는 책임, 의무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근데 뭐와 관련된? 그 개개인의 지위에 관련된 어디 내에서, 사회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각각의 경우에서 행동은 사회 내에서 개개인의 지위와 관련된, 그치? 지위와 관련된 역할에 따르는 책임, 의무에 의해서 제한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의사면 의사로서의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고 환자도 환자로서의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고 사장도 어떤 자기의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직원들도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도 있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사장은 뭐라는 얘기야? 직원들을 고용을 했으니까 일을 시키고 그들에게 그에 걸맞는 임금을 지불해야 되고 직원들은 이 회사에 내가 직원이니까 어떤 일을 맡아서 그걸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을 성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의사도 마찬가지야.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그 질병을 고쳐주려는 그런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한 환자도 그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할 책임하고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각각 사회 내에서 개개인의 어떤 지위와 연관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면이죠. 이런 연결사들 우리 잘 기억해 두시다. For example이랑 같은 뜻이겠죠.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앞에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거야. 부모들과 아이들은 are linked by죠. 뭐뭐에 의해 연결돼 있어. 뭐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냐면 특정한 rights, 권리, privileges, 특권, 그리고 obligations, 의무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어.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 아이들은 아이들의 어떤 역할,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가볼까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 부모들과 자식들은 특정한 권리, 특권, 의무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부모들은 parents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their children with the basic necessities of life, food, clothing, shelter, and so forth. 부모들은 이제 부모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은 뭐뭐에 대한 책임이 있다. Be responsible for. 뭐뭐에 대한 책임이 있다. 뭐에 대한 책임이 있냐면 이 for가 전치사니까 여기 providing이 동명사죠. 그리고 수거 하나 더 외워둬야 되겠죠.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기초적인 필수품,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수품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necessity of life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생필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필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기초적인 어떤 생활을 위한 필수품들을 제공할 책임이 있대. 그래서 이 necessities of life를 한 단어로 생필품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막대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dash라고 부릅니다. 이 dash는 언제 써주냐면 부연 설명을 하거나 동격을 얘기할 때 쓰는데 여기서의 역할은 동격입니다. 이 생필품들이 뭐냐? food, 음식, clothing, 옷, shelter, 거주지, 뭐 보금자리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타 등등, so forth 하면은 기타 등등입니다. 그러면 food, clothing, shelter를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의식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야 식이 가운데에 가 있고 의류가
두 번째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표현할 때 food, clothing, shelter를 한마디로 의식주라고 얘기합니다. 의식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한 번만 해석합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의식주와 그 밖의 기타 등등의 기초적인 생필품들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These expectations are so powerful that not meeting them may make the parents vulnerable to charges of negligence or abuse. 여기 오와 다음에 of use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러한 이러한 기대치, 어떤 기대치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의식주와 같은 생필품들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기대치는 so powerful that, so that 구문이 나왔죠. 그죠? 매우 형용사에서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매우 강력해서 그러한 기대치들은 매우 강력해서 그것들이 충족되지 않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주어는 미팅인데 동명사 주어입니다. 이 데디아가. 그럼 그것들은 뭘 가리키냐면 expectations를 얘기합니다. 그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는 것은 미팅은 충족시키는 거. 앞에 not이 붙었으니까 충족시키지 않는 것은 뭐뭐일지도 모른다. may 뭐뭐일지도 모른다. make 목적어 형용사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목적어를 형용하게가 아니라 형용사하게 만들다. 이거 오타입니다. 형용사하게 만들다.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대치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 기대치들이 충족되지 않는 것은 부모들을 vulnerable하게 만들지도 모른대. 부모들을 vulnerable 한다는 건 뭐야? 뭐뭐에 대해 취약한, 뭐뭐에 대한 비난받기 쉬운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요거로 해석해주면 좋습니다. 뭐뭐에 대한 비난을 받기 쉬운. 그러니까 뭐에 대한 비난을 받기 쉬운 거야? 요 to는 전치사입니다. 뭐에 대한? charge에 하면은 어떤 혐의야.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질렀다는 거에 대한 혐의, 그쵸? negligence, 어떤 태만 또는 뭐야? abuse, 학대에 대한 혐의로 뭐야? 비난받기 쉽도록 만들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야. 왜 그러면 아이들을 나눴어. 애들을 키워. 근데 부모가 애들한테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 옷을 입히지 않아. 어떤 살 곳도 안 줘. 그건 뭐야? 태만이고 학대하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일본 여자인데 일본 여자가 자기가 애를 둘을 나갔고 차에 태우고 쇼핑하러 갔어요. 쇼핑하러 갔는데 애가 있다는 걸 깜빡 잊고 차에서 내렸어. 문을 잠그고 이제 쇼핑을 다 보고 이제 내려왔어. 그게 엄청 더운 날씨였어. 그게 나왔는데 차 안을 딱 보니까 애들이 이미 쇼핑을 다 끝내고 나왔던 애들이 숨을 쉬지 않아. 죽은 거야. 그건 뭐야? 학대한 거지 애를. 그죠? 쇼핑을 가서 같이 나가서 쇼핑을 해야 되는데 애들을 그냥 차 안에다 그냥 가다 놓고 자기만 쇼핑하고 즐겁게 놀다가 온 거야. 그러다가 자기 자식 둘이 죽은 거야. 그렇죠? 그런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다시 한 번만 해석할게요. 이러한 기대치들은 너무 강력해서 그 기대치들이 충족되지 않는 것은 부모들을 태만 또는 학대에 대한 혐의로 비난받기 쉽도록 만들지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abuse는 그죠? abuse는 뭐냐? 학대. Children in turn are expected to do as their parents say.
그럼 부모가 의식주를 제공하고, 그치?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제공하는 게 있으면 자녀들도 부모에게 어떤 의무가 있겠죠.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을 거야. 아마. 아이들은 그 권리만, 특권만 누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인턴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보답으로. 그 다음에는 그에 따르는 보답으로 아이들은 뭐 하기로 기대된다는 거야? 하도록 기대되는 거야. 두는 뭐뭐 하다라는 뜻이가 하도록 기대되는 거야. 뭐대로, 뭐처럼 부모들이 말하는 것처럼 행하도록 기대된다는 거지. 그렇지. 부모는 자식을 키워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도 부모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의무가 있냐면 부모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 너 공부 열심히 해. 게임 많이 하지 말고 TV 너무 오랫동안 보지 말고 그 시간에 책 좀 보고 공부해. 그치? 그런 의무가 아이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말하는 것대로 행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야. 행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Thus, 따라서, 그래서 요거 연결사 따라서 interactions within a relationship, 그죠? 상호작용, 그죠? 어디 내에서, 그 관계 내에서의 상호작용은 function이다. 어떤 기능이다라는 얘기야. 기능, 작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능이나 작용이다. Not only of the individual personalities of the people involved, but also of the role requirements associated with the status they have. 관계 내에서의 상호작용은 not only 나왔죠. 그럼 뒤에 버돌수가 있겠네.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not only 다음에 볼 게 이 of입니다. 버돌수 다음에 볼 게 요 of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게 여기 펑션을 이렇게 꾸며주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 하면 A뿐만 아니라 B도니까 관계 내에서의 상호작용은 기능이다라는 거야. 어떤 작용이다. 뭐뿐만 아니라 그 개개인의 personality, 성격이겠지. 그렇지? 개개인의 성격이겠지. 어떤 개인의 성격들의 기능이라는 얘기야. 근데 어떤 개개인의 성격이야? 그 사람들의 개개인의 성격이야. 어떻게? involved, 관련된 사람들의 개개인의 성격의 기능이다라는 얘기야. 친구하고의 관계 있지? 친구하고의 관계는 뭐 편한 사이에는 막 욕도 하고, 그치? 그렇게 하잖아. 편안하게 아이 새끼야, 아이 놈아 이렇게 친구한테 편안하게 막 부를 때도 있잖아. 근데 교사와 학생의 관계인데 학생이 평상시 친구를 대하듯이 어이 선생 이렇게 대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얘기지. 그 개인의 어떤 그 각자가 맡겨진 그 자기의 성격에 맞게끔, 그렇죠? 그 맞게끔 그 어떤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A뿐만 아니라 또한 뭐라는 얘기야? Role requirement. 어떤 역할에 맞는 요구에 대한 기능이라는 얘기야. 어떤 역할이 요구하는 거지. 그렇지? associated with니까 관련된. 뭐와 관련된? status. 지위와 관련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관련된 역할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의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 내에서의 상호작용은 어떤 개인적인 성격들이야. 관련된 개인적인 성격. 어떤 사람은 되게 활달해서 장난도 막 치고,
그죠? 편안하게 이 사람한테 뭐 거짓말도 하고 막 이렇게 개인의 성격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상호작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와 연관된 그 역할에 따르는 어떤 요구에 대한 기능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해석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어떤 관계 내에서의 상호작용은 관련된 사람들의 그 각각 개인의 성격의 기능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활발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 성격이고 그렇죠. 그런 개인의 성격의 기능일 뿐만 아니라 그치? 또 뭐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어떤 지위, 스테이터스 하면 지위입니다. 여기서 포지션스라고 하면 되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에 관련된 역할에 따르는 요구들의 기능이다, 작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핵심 문장이 또 여기겠죠. 버돌소 다음이겠죠. 그 다음에 요 어부는 누구 꾸며준다고 그랬어요? 펑션 꾸며준다는 거. 그죠? 왜 그러면 not only A but also B. 요 A와 B의 그 문장 구성은 전치사가 들어왔으면 전치사로 시작해야 되고 명사로 시작하면 명사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 문제를 끝냈습니다. 7번 문제 끝마쳤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